여러분, 38 국제 분여조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38 국제 분여조를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라의 국정을 조금이라도 돌기 위해서 깨끗한 국민적 양심을 바쳐온 10여 명의 여성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서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온 100여 명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이름 있는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들과 그의 아내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가족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밑거름이 되어 가정과 온 사회에 충실한 향기를 더해주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지금 이 텔레비전 무대를 보고 계시는 온 나라의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루낮 하룻밤 하면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그 긴장감과 공포감을 자아내면서 아슬아슬한 장면들로 엮어지는 이 영화문학을 우리 여성 작가가 창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무대에서 김은옥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술영화 하루낮 하룻밤 주인공 원형인 공화국 영웅 남용희 동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영화가 방영되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지킨 영웅의 투쟁을 취재하면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 놀랍게 느낀 건 얼마나 빛나는 기운입니까? 예. 어린 여성이. 그런데 그 공적을 남용희 동지가 반세기가 넘도록 누구에게도 자식들한테까지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기운인데 백발이 되도록 가슴속에만 묻고 살았습니다. 너무도 소박하고 또 그래서 돋보이는 여성이었으며 어머니였으며 영웅이었습니다. 또 깊은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새 세대 여성들에게 일생 안고 살 귀중한 정신적 재벌을 마련하고 유산으로 물려준 남용희 동지와 같은 전 세대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 조선 여성은 외연에 강하고 절개가 굳습니다. 나는 항일혁명을 하면서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목숨을 조개와 같이 바쳐 혁명가로서의 존엄과 절개를 지켜낸 여성들의 신뢰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다는 나의 주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물들여진 항일의 혁명 역사와 우리나라 여성해방운동의 직접적인 참가자, 증견자로서의 산 체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성 영웅, 여성 박사, 여성 체육인, 또 여성 예술인. 정말 이 자랑스러운 부름과 함께 충성과 애국의 모습으로 빛나는 우리 여성들 속에는 우리나라의 첫 여성 이중 박사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선예성 기자는
나라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에서 수많은 학위학직 소유자들에 대해서 취재하던 과정이 이들 중에 류송 이중 박사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40대의 존도양양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취재한 우리 기자동무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선생님은 대학 시절에 이 화학을 전공하셨다는데 어떻게 돼서 그 육사학 분야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하셨습니까? 박사원을 졸업한 후에 뜻밖에도 육사학 부문에 배치받았을 때 처음에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또 자신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신이 배운 자연과학의 지식을 과학이라는 그 미지의 세계와 이렇게 융합시키는 과정에 점차 이 학문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금은 자신이 이렇게 류송 과학자라는 데 대해서 은근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참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은 흔히 여성이 박사다 이렇게 해도 놀라워하는데 이렇게 40대 초엽에 어떻게 이중 박사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가슴에서 두 개의 박사 회장이 빛나게 된 것은 결코 제가 남달리 명석한 두뇌를 소유해서도 아니고 또 남다른 행운을 지녀서도 아닙니다. 저는 중학 시절부터 제1중학교에서 수재교육을 받았고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서 저희 손에 파견장을 쥐어주면서 김성종합대학 입학시험장으로 또 밀어주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또 7명밖에 안 되는 우리 학급의 수재교육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진정을 바쳤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 세워주신 그런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연이어 박사원에 입학했습니다. 박사원 기간에 화학 석사 학위론문을 완성했고 그 후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 유적 유물들의 절대 연대를 밝히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지질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 후 또 박사 후 교육을 받으면서 민족의 제보인 역사 유적 유물들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역사학 박사학위까지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 탐구의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40대에 여러 가지 학문을 전공하느라고 힘들었을 때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학문 분야들을 확대할 때마다 이미 진행한 연구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멀리에도 없지 않았고 또 새로운 학문 분야 접할 때마다 그 학문 분야 인정을 받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편적 국가 부흥의 시기,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하는 위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개 학문이나 전공해서는 나를 안아 키워준 당과 조국 앞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벅찬 숨결과 함께 스님은 이렇게 학문들을 끊임없이 넓혀오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를테면 삼중 박사는 언제 되십니까? 아니,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또 새로운 출발점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그날 제가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이미 이룩한 성과에 덧치돼서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까봐 잠 못 이루던 그 밤들로 저는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어느 분야이든 당에서 바라는 문제라면 앞으로도 저희 전공은 따로 정해지지 않을 것이며 또 한 생을 후대교육 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에서 정착점은 없고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만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스님의 과학연구 사업에서 언제나 성과만 이룩되기 바랍니다. 한 생을 정말 나라의 과학 발전에 뚜렷한 흔적을 새기신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김지영 선생님과
그의 아내인 김혜숙 동지를 취재한 박은경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용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자동조종 과학 발전에서 특출한 공적을 이룩한 것으로 하여 30대에 박사 부교수로, 40대에는 공원과학자 교수로, 50대에는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60대에는 원사가 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과학자, 성공한 인생이라고. 또 그의 아내에게도 존경 어린 인사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도 과학과 깊은 인연을 맺은 여성이었습니다. 과학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과학을 그렇게도 열렬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도 과학자가 될 결심을 품게 됐고 대상자도 꼭 과학자를 선택하리라 마음다졌다고 합니다. 1981년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하고 황해지천연학기업소의 3대 운영서조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조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과理科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의 중앙대학 졸업생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그때 우리 세대주가 이미 여기서 서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조원들 속에서는 우리 세대주를 두고理科대학의 수재, 서조기술혁신운동의 선구자, 기본 주인공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성한 메마른 사람, 또 생활을 모르는 사람, 오직 과학밖에 모르는 고루한 과학자, 또 탁구장과 배구장에 한 번 나설 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비평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서소 생활을 하는 과정에 기술혁신을 위한 이 과학 토론에 열기 뜬 논쟁마당에서 언제나 그의 뛰어난 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과학자로서의 기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서소 생활을 하는 과정에 전공이 같은 동업자로서 과학을 지향하는 공통된 심정으로 해서 우리가 일생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83년 3월 23일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과학원 현지지도 이후理科대학 졸업생들이 모두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조를 떠나기 앞서 저와 남편이 서로 만났는데 아니 그때 우리 남편이 저를 보고 나에게 신체상 결함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는가. 저는 의아했어. 아니 그때로 말하면 이 동지들을 위해서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고 저웃기에 길에서 불구자가 된 사람들과 생사를 같이 하는 이런 공산주의 미풍이 발휘되고 있는 때인데 아니 그게 무슨 대수인가. 신체상 다른 실지 또 결함이 있다 해도 그래서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사랑은 하나지만 두 마음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국의 뿌리를 두고 꽃피난 이들의 사랑은 한 쌍의 행복한 가정을 낳았습니다. 그 후 김혜숙 여성은 화려한 평양의 수도 생활을 마다하고 남편과 함께 평성으로 가게 됐으며 그때부터 평성석탄공업대학 교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남편의 눈과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세대는 항한겨울에 불탔던 이 대학 시절 22살에 과로한 학습열로 오른쪽 눈이 심한 출혈을 일으키면서 완전 실명당하게 되었고 왼쪽 눈은 시력이 미너스 4.4. 그때 제가 아니 그런데 당신은 이제 계속 공부하면 이 남은 눈도 실명당하게 되니 공부를 그만두라. 이런 의사들이 계속 공부했지만 어떻게 돼서 공부를 계속할 생각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정말 그때 내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자, 운명의 낭떠러지에 선 심정에서 막 몸부림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서 과학을 포기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주가 어찌하여 그토록 과학을 자기 살것처럼 사랑하고 아끼었는지 또 시간을 아끼고 당기며 분투했는지 그때 저는 그를 남편이기 전에 혁명 동지로
진정한 과학자로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으며 언제나 마음속 지팽이가 되어 그의 밝은 눈을 대신해주고 싶었습니다. 김일숙 어머니는 과학을 하는 남편과 사는 덕에 참으로 많은 재간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리바를 하러 갔던 남편이 하는 말이 그날따라 리바소에 사람이 많아서 리바를 하는데 2시간 남아 기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그 한 초 한 초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아내는 그때부터 리바라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남편의 전임 리바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의 아낌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김지영 선생님은 모든 사색과 시간을 탐구의 길에 깡그리 바쳐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 남편이 받은 금메달. 단순히 한 과학자가 쏟은 고뇌와 피땀의 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실려 있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성공을 바라며 어둠 속에서는 빛이 되고 힘들 때에는 지팽이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굽이 많은 인생의 먼 길을 걸어온 아내의 사랑과 헌신의 무게가. 이렇듯 부부의 사랑의 힘은 과학의 높은 봉우리로 줄다름치게 한 원천으로 됐고 그것은 곧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교육자, 과학자들의 아내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함께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열렬히 뜨겁게. 소영관 동지가 우리 어머니들을 축하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자그마한 우리 손주에 보고 얘야 오늘이 너 무슨 명절인지 아니? 하고 물어봤더니 제 꼭 아름다운 꽃들의 명절이지요. 뭐 여성은 꽃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나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들의 명절입니다. 제가 여기로 온다니까 우리 손주에도 자기도 축하 인사를 하겠다면서 염소방울처럼 달랑달랑 따라왔는데 우리 손주의 인사 좀 한번 들어봅시다. 얘야, 이 녀석 이거 얘가 내 손주입니다. 얘야, 예?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라. 예, 나 인사드릴래요. 여기 모인 여러 할머니, 어머니, 누나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자, 여기 좀 앉자. 어차, 어차. 야, 영웅들도 많이 오고 박사들도 많이 왔구나. 할아버지, 여기도 월드컵 경기에서 금볼상을 받은 누나도 왔어요. 저거 누나. 이 녀석 이런 까분다고야. 야, 우리나라는 여성 영웅도 많고 여성 박사들도 많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공산주의 어머니,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란다. 너 이 훌륭한 여성들을 축하해서 노래나 한번 불러보려면야. 노래요? 나 노래 부를래요. 어디 불러봐라. 야, 이거 목이 좀 갈리는데. 잘해. 괜찮아. 준비.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해요. 잘 못해.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알겠어요. 자,
자, 하나, 둘, 셋, 시작! 야, 잘해요. 잘못해, 이 녀석아. 하나, 둘, 셋 안 되면 노래를 해야지, 노래를. 노래요? 반주가 있어야 노래를 하죠, 반주. 반주? 가만, 너 무슨 노래를 부르겠니? 걱정 마는 우리 엄마. 아니. 무슨 노래를 할까? 옳지, 나 뽀뽀 노래 할래요, 뽀뽀. 뽀뽀? 노금사동무, 뽀뽀 노래 반주 좀 부탁합시다. 노금사동무, 아니, 노금사 어머니, 뽀뽀 노래 반주 좀 부탁합시다. 내가 보아 뽀뽀,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는 내가 모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뽀뽀를 해주면서 이 다음에 커서 사회주의 우리나라를 빛내는 영웅이 되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제 자식들을 잘 키워서 앞으로 영웅도 되고 박사도 되고 훌륭한 인재들로 키워주십시오.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되주십시오. 훌륭한 어머니들이 되주십시오.
어머니들을 축하하겠다고 제일 어린 출연자가 나왔습니다. 몇 살이나요? 6살입니다. 6살.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구나. 이름이 뭐나요? 강요원입니다. 예, 강요원. 요원이 오늘 어머니한테 축하 인사 드렸나요? 예, 어떻게? 꽃 드렸습니다. 꽃을 무슨 꽃을 드렸나요? 장미꽃을 드렸습니다. 장미꽃. 야, 정말 잘했어요. 요원이 이제 앞으로 어머니한테는 카네이션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런 꽃을 꼭 드리자요. 예. 정말 그 귀여운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교육경험에 있어서 직접적인 담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들은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상식 문제를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기 학생 선원들의 알아맞추기 경연을 전문적으로 담당 수행했던 남원주 기자도 여기 있는데 좀 무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무대에서 좀 객석에 있는 분들에게 몇 가지 상식 문제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상치 않게 지명을 받고 이 무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까지 내라니까 어떤 문제를 내야겠는지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자녀 교육이 우리 어머니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응당 이 아버지들도 아는 것이 많은 이런 박식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화제가 돌려진 바에는 이 자리에서 이 간단한 부부 상식 경연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상식 경연 무대를 펼치자는 것입니까? 네. 그럼 판이 커집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여러분이 좋다면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연에 참가할 희망을 가진 부부들은 무대로 나와주십시오. 많은 부부들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예, 저쪽에서 벌써 한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한 쌍의 부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제일 먼저 이렇게 무대로 나오셨는데 나이도 좀 많으신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시대주가 나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오늘 38절이기 때문에 우리 색시를 좀 자랑하자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연 참가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나왔습니다. 결코 경연을 참가시키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나이 든 부부가 나오셨는데 사회자의 자격으로 이분들은 경연에 참가시키겠습니다. 자, 앉겠습니다. 두 쌍의 부부가 남았습니다. 보다시피 우자가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 쌍의 부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부터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예, 아내분은 여기 나오시겠습니다. 예, 남편분은 여기 오시겠습니다. 자, 아내 쪽으로 돌아서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런 말 한마디로 아내를 감동시켜 보겠습니다. 아내는 정말 감동이 되면은 남편 쪽으로 돌아서서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나 뭐 느낌이 없다든가 그런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왼쪽으로 한 발짝은 넘겨가는 방법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시겠는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내한테 하는 말입니까? 저한테 하는 말입니까? 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테요. 아니, 사랑하겠다는 대상을 명백히 엎집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영화 대사도 아니고 뭐.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아내를 좀 정답게 부르면서 바라보지도 않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보,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해 주겠어. 여러분 참가시키자입니까? 네. 예, 그럼 앉겠습니다. 앉았다고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점수에 따라서 또 일어서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말로 하겠습니까? 춤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노래로 보여주겠습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예, 말로 해보겠습니다. 여보, 앞으로 더 사랑해 주겠어. 예, 지금 이러한 행동과 동작은 경륜에 참가하지 못할까봐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이었지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십시오. 네,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내로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있어도 오직 나만을 선택할 수.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다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말 못하는 남편도 살기 정말 힘들겠습니다. 아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이끌고 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다시 태어난데도 난 당신과 같이 살겠어. 여러분 어떻게 하자입니까? 경륜에 참가시키자입니까? 자, 경륜은 경륜인 것만큼 경륜의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8 국제 분유절이니까 우리 여성들과 관련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 지금 세 부부가 나오셨는데 세 문제 내겠습니다. 그래서 매 부부가 각각 한 문제씩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부가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가 제시됩니다. 소순서로 대답하셔야 되겠는데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쉬운 거 내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대답하게 된 그 심정을 고려해서 좀 쉬운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선의 그 3대 기호 음식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경륜 성적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는 그런 대답이니까 긴장을 푸시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하십시오. 김치를 둘 수 있습니다. 네, 김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 넋두지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주가 대답 못한 조선의 김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대답했습니다. 평양냉 터장국 아닙니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고기. 예, 옳습니다.
조선의 3대 기호 음식 김치, 넉두지짐, 불고기입니다. 김치와 관련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치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또 담그는 방법에 따라서 또 기술에 따라서 그 가지수가 무려 수십 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치의 이름을 한 20가지 정도 꼽아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첫 순서로 나오신 걸 생각해서 그럼 15가지만 대답해 보겠습니다. 백김치, 예, 백김치, 그다음에 열무김치, 네, 청각김치, 네, 그다음에 깍두기, 네, 통김치, 네, 보쌈김치, 네, 양배추김치, 그리고 콩나물김치, 두릅김치, 참나물김치, 버섯. 보석김치도 있습니까? 보석김치도 있습니까? 가지수를 채우려고 막 부르면 안 됩니다. 갓김치, 예, 갓김치, 달래김치, 객석에서 이제 지원포를 쌌습니다. 비가 밝으시니까 제꼭 달래김치하고 말씀하시는데 16가지 다 되셨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 김치는 독특한 맛과 높은 양미적 효과로 해서 세계적인 건강식품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치 탐구기 풍습은 2015년에 세계 비물질 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갖가지 맛있는 김치들을 많이 담그어서 우리의 식탁이 정말 민족의 향취가 풍기게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나오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첫 여성공화국 영웅은 누구이며 대표적인 여성 영웅들의 이름을 한 5명 정도 꼽아보겠습니다. 첫 공화국용 저키. 예, 저기 영웅. 안녕의 영웅. 정성옥. 리아순. 예, 그다음에 정성옥 용. 예, 처녀버탑. 김라키 영웅. 또 꼽아보시죠. 박용순.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첫 여성 공화국 영웅은 벽성군 요맹위원장이었던 저기동지입니다. 1951년 3월 7일에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징후가 수여됐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한 것 같습니까? 예.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여기 객석에서 문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냈을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저기 계시는 김은옥 작가 선생님이 문제를 좀 하나 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면 즐거운 날에 저분들한테서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작가들이 아름다운 여성을 주제로 한 가요들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노래,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노래 10제목 한번 꼽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역시 여성 작가 선생님 다운 문제를 내셨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15가지 해도 됩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지금 방약을 대해줬습니다. 연대별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연대별 생각. 항상 제가 이렇게 신세지고 삽니다. 권리를 박탈은 뭐던가? 여성 해방가. 네. 그리고 좀 휘파람. 그리고 준마처녀. 여성은 꽃이라네. 예. 사랑하시라. 아내의 노래. 귓속말. 오르는가 봐. 예, 이제는 어머니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예. 내가 아는 건 진짜 다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아직 16가지가 안 됐어요. 아니. 더 시처녀 시집안. 네. 그 다음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10가지 안 됐습니까? 15가지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10가지 합시다. 예, 10가지만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자가 불렀던 그 노래 제목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서 부부 이중창을 불러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3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제일 여성들을 위해서 잘 부르는 노래 사랑하시라. 예,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반주 없이 오지 못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반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았어 정답게 웃음 지으며 가정의 봄향기 피운 그대의 아내 그 마음 아신다면 사랑하시라 웃으로 아신다면 사랑하시라 일생을 약속하던 그 시절처럼 때론 부정도 모두 다 달게 여기며 난 몰래 정성을 고요한 그대의 안에 그 마음 아신다면 사랑하시라 무엇으로 아신다면 사랑하시라 일생을 약속하던 그 시절처럼 가요 사랑하시라가 나온 지도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시댁길에서나 마을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하시라 노래를 어떻게 썼는가 이게 묻곤 합니다.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면서 저는 제가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언제인가 제가 그 문을 두드리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뽀로로 달려 나와서 아버지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나?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오늘 엄마 생일이야.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서 정말 그 머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밤에 붓을 들고 그 노래를 썼는데 그 저도 모르게 이 사랑하시라 이 노래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직 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이 수고를 그 생각하고 정말로 그 이 노래와 관련돼서 그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구절구절 그 외워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여성들을 그처럼 생각하시면서 모니터에도 참가시키고 우리가 여성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내세워주고 정말 그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그 한 작가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하신다면 사랑하시라 인생을 약속하던 그 자, 여러분, 이렇게 돼서 경연이 전부 끝났습니다. 자, 새싹의 부부들은 무대로 나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깊은 날 부부 상식 경연을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꼭 등수를 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이 후합니다.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이 무대에서 부부 상식 경연에 참가한 세 쌍의 부부들에게 다 같이 1등, 특등을 주자는 것을 제기합니다.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인민배우 리순홍 동지. 정말 해학적이고 기지 있는 그의 만담은 상상만 해봐도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리순홍 동지와 함께 사는 아내의 얼굴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겠지.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의 아내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의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이 글을 쓰기 때문에 정숙을 보장해 줘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웃음이 마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웃음 있을 때도 있는데. 원래 배춘심 여성은 처녀 시절부터 남달리 웃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리순홍 동지와의 사랑도 꽃펴나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군사복무를 했는데 공군 예술선전대에 있었습니다. 난 군대 생활하다가 소환돼서 올라오고 음악무용대학 조선무용학부를 졸업하고 그 입대해가지고 같이 입대 연도가 같습니다. 매우 낭만가였다. 웃음이 해픈 여자고. 난 왜 그게 좋습니까? 그게. 이거 좋더라고. 결혼해서 야 내가 이 여자 잘 봤구나. 결혼해가지고 고난의 행군 겪고 나가는데 야 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난관을 지금 타개해 나가야 될 방법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콧노래 슬슬 울린다. 야 내가 이거 약한 사람이구나. 웃으면 없는 대로 그죠? 웃으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이거 시리즈가 이렇게 뺏기더라나. 네, 당신 그 부엌에서 그 콧노래가 나한테는 큰 힘이 돼. 웃으면서 나가면 지혜도 샘솟고. 바로 이런 웃음을 안겨주기 위한 창작 사업에 온 한 생을 바쳐가는 남편을 말없이 곁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의 그 공적이 내 창작 성과에 많은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이 웃음이 얼마나 기중하셨으면 정말 웃음배낭밖에 지고 다니는 거에 없는 내 남편에게 이런 집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작품을 많이 창작해서 인민들의 낭만을 더 이렇게 불러일으키라고 원수님이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편의 웃음 무대를 더 이렇게 환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 과정에 정말 우리 인민들이 터치는 웃음소리, 이 행복한 시간들이 어떻게 마련되는가 하는가를 잘 알게 됐습니다. 이 웃음을 집집마다에 꼭 피워주시려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러거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리는 길에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이들 부부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 온 나라의 웃음꽃이 더 활짝 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니순홍 배우 동지의 창조 활동의 뒤에는 언제나 믿음직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니순홍 배우 동지의 아내에게 진정이 담긴 박수를 보내줍시다. 네, 아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까지 받았는데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삼팔절을 축하합니다. 남전역이라는 봉건의 질곡 속에 깊숙이 잠겨서 수수천년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이 나라의 여성들이 아닙니까? 시집간 첫날부터 3년은 소경, 3년은 귀머거리, 3년은 벙어리 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우한 생들이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걸 한생 저주하면서 그때 여자들에게 남전여비를 어떻게 생각하오? 단숨에 대답합니다. 남전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 존중의 시대입니다. 여성 존중의 시대. 모두가 이 나라의 여자 명절을 한번 꼽아봅시다. 다 같이. 38 국제부녀절, 7월 30일, 남녀평등권, 11월 16일, 어머니 날, 남자 명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남자 명절 따로 존중할 거나 있습니까? 여자 명절이 남자들이 더 좋아서 하는데. 남성 동지들, 이런 명절, 이런 기쁜 날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뭉클하게 써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해줄 수 있고 설거지도 해줄 수 있으며 더 좋기는 묵직한 선물 하나 기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기 힘든 사람들은 밤새껏 곱다구 쓸어주든가. 그러면 갈 데 있습니까? 인조인물은 우리 여성 동무들 그저 뭉클해가지고 순간에 한 해 동안 쌓였던 거 다 씻어버릴 겁니다. 이젠 얘기 좀 그쯤하고 좀 웃어보잡니까? 네. 웃음이 예쁜 여성 동지들 자주 웃어주면서 만담 제일이야 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여기는 실내 온천장. 야, 배우 동지, 난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왜 이렇게 체중이 계속 불어나는지 모르겠구나. 이거 온탕 기속하면 좀 줄어들까요? 한 90kg? 정신 나간 소리 합니까? 87.8kg. 다행이구만요. 아들이 닮지 않은 게. 아들은 양간하고 깜찍해. 왜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깜찍해요? 여보 좋겠다요. 깜찍하대요. 세대지요? 그거 하도 딱 붙어 다니길래 나 또 아들인가 했구만요. 아주머니, 체중이 내리려면 저 독수 앞에서 한 20일 씨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알더리가 있을 겁니다. 독수 앞에서 20일?
아니 독수하고 맞서서 20년 사는데요. 집에 독수 있어? 우리 세대주 이름이 독수예요. 고독수. 독수 동지, 나 저 독수하고 좀 놀다 올래요. 독수 갔다 올수. 독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내세워주시는 존엄당당한 조선의 여인답게 건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부왕조국 건설에 한 몫씩 든든히 이바지해 나갑시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휴식일이나 명절일이면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어떤 문화생활 거점으로 가고 있습니까? 중앙동물원? 예. 그 다음, 릉라이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하루 동안에 다 돌아봅니까? 예. 노현화 기자가 중앙동물원에서 노력 혁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중앙동물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 중앙동물원의 봄사는 아이고 어른이고 정말 모두가 즐겨 찾는 것입니다. 그 산중의 왕, 맹수 중의 맹수라고 하는 봄. 그것들도 한 여성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과연 무슨 힘으로 그 맹수들을 다루는지 그 여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산중의 왕이라는 사나운 봄. 이런 맹수를 40년간 길들인 박력의 여성입니다. 너무도 봄과 잘 어울리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로연아 기자는 남다른 기질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봄을 길들인다는 그런 기상이 막 내뿜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찾아오는 관람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봄처럼 생겼다느니 어떤 사람들은 봄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딸이 나도 물어보고 아니 관리원이 물어보자요. 이게 봄 관리하면 봄처럼 생겨집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봄을 길들인 지 40년이 됐다는데 그럼 처녀 때부터 했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처녀가 어떻게 봄과 맞설 생각을 했는지 막. 제가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중앙동으로 배치받아서 맹수사에 배치받았을 때 아니 게 아니라 특히 어머니가 나보고 야 너 조그맣게 봄 관리할 수 꽤 있나? 너 봄이라고 놓고 볼 때 너 말처럼 쉬운 줄 아니? 산중의 왕이 봄인데 사고 나면 오칼락이나 우려만 했습니다. 배치돼서 일하면서 보니까 봄이 처음 봤어기는 이제 아야 총창에 매달려서 굶시 잡아먹어서 왕왕거리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꽤 봄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 어느 나라가 다 아는 그 영웅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젠 60여 년이 되옵니다. 봄 관리를 하는지 그 어머니가. 봄도 이렇게 사나운 맹수도 자기한테 진정 바치고 정말 애착 관리하면 자기 주인 다 안다는 거. 온 나라가 다 아는 김순옥 할머니. 교계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온 그의 공로를 헤아려 주시고 노력 영웅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높이 내세워 주신 김순옥 동지 한 생은 그에게 인간의 참된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봄이 새끼를 낳기 시작했는데 보통 우리 봄이 새끼를 낳는다면 한 번에 한 마리 내지 최고 5마리까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덩물이 막 불안에 길기 때문에 효비를 저지겠습니다. 분명 배 안에는 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무조건 봄을 살려야 한다. 오직 이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쓰러진 봄에게서 새끼를 꺼낼 터위가 됐습니다. 몇 시간에 걸치는 그 노력 끝에 오미 봄 뱃속에서 새끼를 꺼내냈습니다. 언제인가 두 마리 봄이 싸움이 붙었는데 진짜 그야말로 어느 그 둘 중에 한 마리 봄이 죽어야지만이 싸움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야 대사리 하면서 제가 봄을 쏘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봄이 저희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쑥 물러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범이 어라. 대범아, 어이구 우리 대범이가 대범아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저 타기는 겁니다. 대범아, 우리 봄들도 성격이 이거 다 다릅니다. 기자동지 이거 난지 석 달 된 봄인데 한번 안아보지 않겠습니까? 감이 없는데 사진은 안아보십시오. 몇 킬로 정도 돼요? 이거 10kg 나갑니다. 이래봬도 이거 지난 11월에 새끼 낳은 봄인데 오미 자체가 키우지 않아서 우리 정말 관리공들이 오몬이 된 심정입니다. 이렇게 새 식구들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 관리공들이 그 궁지와 기쁨은 이루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의 여성은 봄을 단순히 덕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들의 자욱에 용력 기울여 있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 소중히 지켜야 할 내 나라의 귀중한 제보였습니다. 봄 하루라도 못 보면 하루 사업에서 뭔가 땅 다친 것 같고 명절날과 휴식일마다 우리 동물원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란한 게 그 온 가정이 뭐해서 진짜 휴식 그 모습을 본 때가 제일 부럽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는 봄밖에 모른다. 우린 언제문이 가족이 놀러 가나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보고 봄 엄마라 정답게 부르며 전경을 담아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 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며 오늘도 자기 일터를 성실히 지켜가고 있는 박명의 동지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힘들 적도 많았겠고 또 속상한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하지만 나는 나의 일터를 사랑합니다. 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갖고 가시는 이민의 웃음을 지켜가는 보람있고 정다운 나의 일터, 정든 나의 이 일터를 나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이 무대에서 이 화면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나라의 동맥인 철도를 지켜오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보니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5차 전국 오모니 대회에서 다른 나라 여성들 같으면 며칠도 못 견딜 오목한 시련을 수십 년이나 견뎌내면서 한때의 변심도 없이 당 정책을 지지해준 우리 어머니들이 없었다면 국력 강화의 길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걸을 수 없었다고 하시던 연설의 구절구절이 떠오릅니다. 예, 그때 우리 모두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연설문을 받아안고 정말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 나라의 여성이라면, 어머니라면 옹당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정말 우리 보람찬 삶을 가장 감있게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철길을 지켜오는 과정에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의 손이 꼭 필요한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바라지 좋지 않았습니까? 예. 나라에서 우리 여성들을 믿고 한계 욕전을 통째로 맡겨주었는데 어떻게 남자 손을 빌리겠습니까? 사실 저희 경우만 놓고 봐도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좀 편안한 직업에 있다가 상고학교로 갈 속생각으로 여기 욕으로 왔습니다. 출편을 한 지 한 2달쯤 되었는데 아니 글쎄 저보고 통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는데 우리 기업소에서는 육사건설에 필요한 통나무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 남자들의 빨래나 해주고 또 밥이나 해주는 보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통나무를 메고 또 여성들이 모여부터 그것을 나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나무를 메고 또 나르기까지 하는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날 저는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루는 산에 올라갔다 있어 곰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곰까지 만났습니까? 예. 곰을 만나서 그저 정신없이 뛰고 그저 무서워서 그저 어쩔 줄 모르고 했는데 아니 뭐 상한 데는 없습니까? 상한 데는 없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그저 이렇게 웃으며 말하지만 눈물 뭐 무슨 뭘 흘리고 먼저 나야 굉장했댔습니다. 하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던 그날 제가 느끼고 배운 것은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느꼈고 이 여인의 손이 얼마나 강한가를 느꼈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텔레비전 무대에 출연한다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제가 기업소에 배치돼서 처음으로 전초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런 대로 이 열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밤에 혼자서 처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보니까 깜깜한 밤에 들리는 건 새소리, 그다음엔 바람소리, 그다음엔 기적소리가 좀 들렸고 열차들이 지나간 다음엔 밤에 그래서 보인다는 건 철길뿐이었습니다. 걸어가기도 하고 야 내가 이런 데서 한두 해도 아니고 한 생을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도 컸습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솔직히 결심을 했댔습니다. 이때 우리 육장동지와 집단의 동무들은 제가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덕리하는 것을 보고 저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습니다. 정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면서 제가 끝까지 처소를 지킬 수 있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가 처소에 다시 서던 그날 육장동지는 저에게 우리 마음에 티가 안 주면 철길을 흔들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철길을 떠받들어야 한다. 경옥동무, 우리는 수도 평양의 서쪽 관문을 지켜선 처병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성이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고 가정주부입니다. 정말 단란한 가정과 함께 매일 생활하는 것이 정말 부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가족 부인이 남성들도 없는 욕전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년간이나 어떻게 일해왔는가고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열차를 보장해드리는 남다른 궁지와 용예입니다. 우리 원수님의 혁명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면 우리는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원수님의 안녕을 보장해드렸다는 그런 기쁨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지켜가고 있는 철길은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처소에 우리 삶과 넋이 있던 조국이 한 부분이고 우리가 맡은 처소이기에 우리의 양심을 정말 다 바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60년 남아 철도역을 운영해온 것이 결코 남자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는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조국의 넓은 뜰하게 몸을 푹 잠그고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아 하는 사회주의 근로자로 또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매고 나가는 힘있는 용량으로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나라의 한개역을 통째로 맡겨준 당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지켜가는 두 줄기 계도 위에는 항상 푸른 신호등만이 켜 있을 것입니다.
소송구역 상흥소학교 교장 한미아 선생님입니다. 교단에서 일해오신 지 36년이 되옵니다. 학교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마련해서 시적인 본보기 학교로 널리 알려졌고 또한 실력이 높은 교육 집단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보내달라는 학부형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탄한 것은 비단 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장쌤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중 3쌍둥이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쌤은 이렇게 4자식을 모두 훌륭히 키우시면서도 우리 학교를 구역에서 우등가는 그런 학교로 만든 실력가형의 여성입니다. 10식구 대가정의 맏며느리,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선생님. 설명이 없이도 같은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그 수고와 고충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제일 그리운 것이 잠이었습니다. 아침이면 4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정말 하루같이 뛰곤 하였는데 정말 그때 대학교원을 하던 우리 시아버지가 동네에 벗어날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뛰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정말 우리 딸애가 우리 어머니는 달리기 선수가 아니나요? 하고 저에게 물어볼 때도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4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또 그렇게 힘든 병원 생활을 깨해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러다가 둘 다 놓칠 수 있겠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한쪽만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천리마스대 박원 일꾼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복잡하게 살았다. 제 자식이나 또 학교에 나가서도 남의 자식들도 훌륭히 키워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교육사업 하는 것도 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만큼 자식을 교양하는 문제, 자기 자식을 교양하는 문제를 놓치지 말고 잘해야 한다고 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곤 합니다. 정리를 가지고 중요하다고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정말 저런 팀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훌륭한 어머니의 품에서는 훌륭한 자식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바치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안고 사는 이런 어머니의 성품은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알고 나라를 알게 한 자양분으로 됐다는 것을 기자는 더 잘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한미화 교장 선생님의 아들 3쌍둥이들은 군사복무를 잘해서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병원 생활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원의 양심, 제대군인의 양심이 이자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자식들 걱정으로 깊은 잠이 못 드시고 또 집 밖을 나가면 직장일로 고심하면서 늘 바삐 사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들이 기뻐하시게, 이런 어머니들을 생활의 거울로 자랑으로 삼고 자기가 맡은 일을 더 잘해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식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상흥소학교 교장 한미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너를 안고 처음 젖을 먹이던 그 시절이 어제만 같은데 아들아,
이젠 너 멀리도 떠나갔구나. 어미둥지에서 날에 굳힌 수리개가 폭풍을 맞받아 나아갔듯이 몸성이 잘 있느냐 내 아들아. 함께 있던 그 나날엔 꾸지람이 더 많았고 아픈 매도 자주 둔 이 어머니건만 내가 이젠 없으니 가슴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만 같구나. 그래서 꿈마다 내가 찾아와 우젓하고 늠름하게 생활의 파도를 헤쳐가는 그 모습으로 이 어미의 가슴을 서리 없이 메꿔주는 것이냐. 너에게서 문득 편지가 날아올 때면 이 어미의 가슴은 울렁거린다. 닥치는 곤란 앞에서 마음 약해지지나 않았는지, 나라의 재구시를 다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 오리, 두 오리, 이 어미의 머리는 새어지는가. 당부하나니 명심하거라 내 아들아. 나는 너를 기어 저국에 바쳤고 너는 이미 한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닌 저국의 아들, 명령을 받은 당의 전사.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라 저국에 명령할 때, 아들아, 내 만약 그 길에서 주저한다면 이 어미는 이 손으로 그 가시나무를 꽂고 너의 잔등에 매를 안기리. 오직 당을 위해 차디찬 얼음구멍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그러한 시각에, 아들아, 네가 그 첫 번째 용사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물러선다면 못난 자식을 낳기는 그것으로 하여 이 어머니는 분해서 울 것이다. 한 생의 수치가 무엇이고 삶의 참다운 용애가 무엇인가를 불길을 맞받아 나아가는 전투의 우레 속에서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아들아, 집에 돌아오지 말라. 고향은 너를 반겨주지 않으리라. 미운 떨쳐 저국의 용애가 되고 저국의 자랑이 되기 전에는 이 수복의 어머니처럼 수령을 기억하시고 우리 당이 그 이름 불러주는 그런 영웅의 어머니로 내가 된다면, 너를 두고 늘 근심으로 휘어졌던 이 머리가 그 순간에 거머지리라. 아, 당원의 용애를 안고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돌아온 아들을 한 품에 안아본다면 이 어머니는 기뻐서 눈물 흘리며 세상에 대고 소리 높이 말하리라. 내가 이 아들의 어머니요. 안녕하십니까. 38 국제분여절을 맞는 모든 여성 동지들, 사랑하는 남편들에게서 우리 집 사람이라 정답게 불리우는 전체 아내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 사람, 얼마나 좋은 부름입니까? 옛날부터 우리 조선 말에는 남자가 장가를 가서 여자를 맞았을 때 아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부름말들로 번져졌습니까? 여보, 당신, 색시, 처, 아낙네, 마누라,
놓친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히 일부 남성들, 특히 금방 결혼을 한 젊은 남편들 속에서 괜히 센 척하면서 아내를 보고 망탕 야 너 하고 반말질을 하는데, 이런 남성들을 보면 여성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맘맘맘마, 이 사람 철이 들려면 아직 멀었구나. 무리의 사회주의 문명 좀 꽉 채워 넣으십시오. 자, 여기 앉아 계시는 여성 동지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저기 여성 동지들은 시원하게 대답하는데, 저기 한 여성 동지는 남편하고 같이 하셨는지 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남자들이 막말해도 아무 의견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자, 모든 여성 동지들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여성 동지들, 배짱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들이 첫사랑을 할 때야 정말 오싹할 정도로 살뜰했지요. 영희동무, 난 정말 동무와 떨어져선 순간도 못 살 것 같아. 동무는 나의 희망, 나의 미래, 나의 행복, 아니, 나의 전부야. 네, 일생 동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걸 남자의 명예를 걸고 담보해. 뭐 이러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따라다닐 땐 언젠데,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생기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이 본성을 드러내는 남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을 녹일 것처럼 살뜰하던 목소리는 점차 외가리 총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시는 일부 남성 동지들 어떻습니까? 제 말이 과장됐습니까? 신통하지요? 여성들에게 대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남성 동지들 대답이 없습니까? 하지만 이렇습니다. 드문드문 명백한 증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린 동무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람은 솔직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역시 지금 모든 남성들은 다 문명하게 부른말을 쓰고 있구만요. 모든 어린 동무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딱 2명만 마주보면서 저렇게 명백한 증인들이 나타나는데도 남성들은 여전히 침묵이구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침묵은 곧 대답입니다. 예? 어떻게 돼서 그렇게 잘하는가 하고요?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랬습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결혼한 지 몇 해 동안 계속 아내한테 반말질을 해대니까 집사람이 참다 어떤 교양 방법을 생각해내는가, 우리 다 같이 보기로 합시다. 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야 너? 아니, 가정부인이라는 게 일찍 들어와서 저녁밥을 할 생각을 해야지. 깜깜할 때까지 직장이 없대서 뭘 들어하니 너네? 뭘? 너 내 마지막 경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면 직장이고 나대가리고 싹 걷어주래! 못 들었어? 이제 방금 나한테 말했나요? 여보, 나 이거 야단났어요. 귀가 왜 이렇게 점점 안 들릴까요? 아니,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귓구멍이 기차굴처럼 펑펑 뚫려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도 막 귀에서 몽몽 하는 소리가 나는 게 하나도 들리지 않으면요. 아이, 요거 놀제. 하나도 들리지 않으면요. 그럼 젤 대답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요? 어떤 소리가 들리죠? 뭐 이상한 건 온 아파트 모든 세대주들이 여보 하고 자기 아내들을 찾는 소리는 여기서도 잘 들리는데, 당신이 딱 옆에서 여, 야, 너 하고 찾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만요. 볼래요? 이제 거기서 당신 날 보고 여보 하고 한번 찾아보라. 자, 빨리요. 널 체계파게 된 여자처럼 놀아. 좋아.
어쩌면 좋니? 다시 한번 여보. 얼마나 정답고 다정하게 귀를 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라요. 미친놈의 귀로구나 이거. 싹 꺼주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소리는 귀로 쏙쏙 들어오는데 좋지 못한 소리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다. 괘씸한 귀머거리 전술이로구나. 좋아. 당신이 점점 이렇게 깜찍한 전술로 나오면 난 이제부터 점점 끔찍하게 대응한다는 거 알라. 아니 뭐 끔찍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 맞긴 맞니?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란 거야? 처음 연애할 때 마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분다고 지상의를 벗어서 나에게 입혀주며 만날 적마다 장미꽃 송이를 안겨주던 그 홍안의 총각이 맞긴 맞는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아직도 그걸 바래? 야, 다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미끼 계속 던져주는 낚시꾼 봐서? 꿈 깨라. 예, 깰래요. 하지만 당신도 제발 여성들을 업신여기는 그 못된 버릇 좀 고치라요. 아니 지금 남자라고 우쭐렁거릴 체면이 있어요? 자 보라요. 작년도 2024년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했어. 우리 당에 크나큰 기쁨을 드린 축구 선수들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축구 명수들만 받는다는 금볼상, 금축구화상 다 받은 축구 선수들 남자예요?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강국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 해서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 못지않게 증산운동, 절약사업에 얼마나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도 큰일도 치지 못하면서 여자들한테 나 우뚤우뚤 하면서. 당신 그렇게 뭘 상식하게 놀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큰 망신하지 않나 두고 보라요. 망신. 여자들은 고분고분하는 남자를 좋아는 하지만 존경은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안에서든 밖에서든 대를 튼튼히 세워야 망신 대신 신망을 얻는다는 거. 더 말할 기운도 없어. 당신 지금까지 직장에 나가서 혁신했으면 이젠 부엌에 들어가서 혁신해서 빨리 저녁 밥상이나 차려 들어오라. 이것도 왜 귀가 멍멍하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나 병원에 좀 갔다 올래요. 에휴, 다른 집들에선 왼손이 가려야 하면 오른손이 긁어주고 오른손이 돌며주면 왼손이 씻어준다는데 우린 난 가요. 여 어딜 가? 아니 그럼 난 굶고 자란 말이야? 야! 이렇게 외가리 목청을 질러놨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얼마나 민망스러웠으면 귀머거리 흉내까지 냈겠는가. 고치자. 대담하게 고쳐야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 때부터 들어가 일하던 직장에서 우리 집사람이 장의고한 증서를 받아가지고 온 날 저도 모르게 축하해 여보 하고 찾으니까 저희 아내 인상이 어쨌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단번에 개나리 것처럼 팍 피더니 이제 방금 절 찾았어요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그때 좋아하던 아내 인상은 평생을 두고 잊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투나 달라진다고 해서 아내를 존중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몇 해 전 38 국제분해절 아침에 있은 일입니다. 나 이제 좀 깨나라. 여기 뭐 있겠무니? 여보, 이거 우리 집에 모기 있지 않니? 모기는 무슨 저예요. 여보, 이자 방금 꿈에서 당신이 오늘 38 국제분해절 아침에 고급 화장품을 하나로 안겨주는데 그걸 바르니까 내가 얼마나 고와지겠어요. 이상하지요? 이상해. 아니 화장품이나 바른다고 당신 얼굴이 이제 처녀 때처럼 고와지겠어? 야, 아직도 그런 망상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 야,
뭐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철이가 숙제할 때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아름답다. 이건 현재형이나요? 미래형이나요? 하고 물으니까 그건 머나먼 과거형이란다. 이랬구만요. 이? 남편들은 그저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38 국제분회절까지 책임도 양심도 없다니까. 뭘 그래? 그래서 내 어제 저녁에 힘차게 선언하지 않아서 여보, 당신 내일 하루 동안 부엌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 못 들어서? 그 다음 말은 왜 빼요? 대신 오늘 저녁 내일 밥까지 싹 다 해놨어. 내가 그저 서쪽에서 해 뜨길 기다리는 게 둔하지. 좋아요. 좀 더 싫어요. 난 그럼 아니 이거 아침 아니 여보 이거 누가 차렸어요? 치 그러면 내가 차렸을까? 엄마 아버지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이랑 찬이랑 맛있게 해놓고 베란다에 나가서 나가고 축하식까지 연습했다. 아버지 나부터 시작할래요. 효과음악 3월 8일 이날의 아침에는 더 빨리 섰는가 어머니의 새벽잠 깨울세라 슬그머니 부엌에 나온 아버지 행주치마 두르며 콧노래도 흥흥 오마나 뒤늦게야 달려나온 어머니와 아니 어서 신경이하는 아름답고 정 깊은 아침입니다. 아버지 이날의 한낮은 왜 그리 짧은지 산같은 일감에 드바쁜 지배인도 현미경 앞에서 밤낮을 모르던 연구사도 영케 짬을 내어 상점으로 달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선물 제일 곱고 좋은 것으로 궁리하고 고르며 거리도 전차도 마음도 붐비는 환희로운 사랑의 한낮입니다. 저기다 어머니한테 선물. 어머니 선물. 영구나. 내가 영탄소리나 아버지가 영탄소리나. 여보 그 시 좀 보자요. 이날의 저녁회는 어디로 치는가요? 정성껏 마련한 푸짐한 밥상에 남편과 아이들을 부르는 아내의 얼굴은 그야말로 둥실뜬 집안의 햇님입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만은 한잔 하구려. 고마워요. 한생토록 굶실거릴 사랑의 파도 위에 행복의 갈매기들 푸드득 깃을치며 조국 위에 더 순결해지고 더 뜨거워질 두 심장 끝없이 속삭이는 3월 8일 저녁입니다. 3월 8일 하루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난 당신의 이 마음이면 돼요. 여보 내 결혼해서 지금껏 가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당신 마음을 이해 못하고 세대주라고 떽떽거리면서 공대만 받으려 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 이제부터 당신이 바빠하면 집일도 다 도맡아 할 테니까 당신 제발 아파하지만 말라. 당신이 아파하면 난 정말 가슴이 아파. 여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여성들 우리 아내들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라 정답게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에 온갖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리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성들, 우리 아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성 동지들, 세대주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남편과 자식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는 우리 여성들, 우리 아내들을 진심으로 아껴줍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무릇 여성의 아름다움은 미모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미모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여성의 행복과 권리를, 조국의 어려움을 함께 걸머지고 나가는 길에서 찾는 그 고상한 정신세계, 창조적 노동의 희열로 가득한 그 근면성에 어찌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뜻깊은 이날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자애로운 오보이신 경려는 김정은 동지의 품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행복의 최절정에 서서 지나온 어제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의 38절도 그 어느 명절보다도 이렇게 흥겹고 추억 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존경하는 여성 여러분, 그리고 이 무대를 보고 계실 온 나라의 여성 여러분, 가정과 조국의 미래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보배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뜰한 그 손길로, 부드러운 그 웃음으로 남편들과 자식들, 사회와 집단을 더 아름답게 가꿔주십시오. 여러분, 38국제 부녀절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 나라 국가를 부를 때도 그대 향한 불같은 열망이 그노라. 잊지 못할 추억의 명대를 이어서 우리 행복과 기쁨이 커간 것. 안녕을 이한 나의 심장을, 아리란 나의 한생을, 그대 무궁한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소중한 이 하늘 이 땅에서 이을과 모든 꿈 이루하게 되니 심장을 모조도 걸어온 사무은 이 땅 어디든 이끌어서 나오리. 바라보란 나의 거부가, 사랑하는 나의 거부가, 그의 영원한 평안과 안녕을, 당신이란 나의 심장을, 아리란 나의 한생을, 그의 무궁한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38초) 경축 텔레비전 무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처음부터 저희 어머니들이 수건을 풀어주게 돼 지방공업 공장들이 하나둘 일도서지. 정말 그 굳은 일, 마른 일 다 맡아 또 앉는 그 수고 하나만으로도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탐구의 먼 길도 주저없이 선택할 줄 아는 낳아준 어머니의 사랑은 끝났어도 영원히 끝날 줄 모르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우리 여성들의 세대는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저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